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는 적분을 하는데 누구를 적분한다? 예, 속도를 적분하는데 뭐를 붙여서? 절대값을 붙인다죠. 자,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럴 0에서 3까지예요. 자, 문제에서 속도를 뭐라고 주고 있어요? 4-t의 제곱이니까 4-t의 제곱을 썼는데 절대값을 붙여서 모두 양수화 시켜야겠죠. 자, 와, 얘는 적분인데 절대값이 붙어있네? 이럴 땐 어떻게 한다? 분류. 죄송해요. 이거 FT, DT다.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t의 값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돼요. 자,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t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지. 그런데 설마 t가 마이너스 2초 이런 건 없잖아. 그럼 우리는 2 하나만 써먹으시면 돼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절대값 4-t의 제곱 dt 하나 하고요. 인테그럴 2에서 3까지 절대값 4-t의 제곱 dt 요거 두 개만 푸시면 됩니다. 자, 0과 2 사이에 있는 만만한 수 1 집어넣으니까 양수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그냥 4-t의 제곱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느낌이 오지? 얘는 뭐 보나마나 뭐야? 마이너스 4 플러스 t의 제곱이 될 거예요. 분류돼서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풉니다. 4t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에 0에서 2까지 더하기 마이너스 4t 플러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에 2에서 3까지 나오네요. 자, 2 대입합니다. 그러면 그냥 암산하자. 8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자, 여기에서 3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9 빼기 여기에다 이제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8 그리고 여기에 대입하면 플러스 3분의 8 뭐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묶어줘야지 한번. 요거 안 묶어도 되죠? 플러스니까. 네. 자, 이 녀석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8이 있고요. 마이너스 12가 있어요. 마이너스 4네요. 자, 플러스 9하면 5네요. 5에다가 플러스 8 해주면 몇 나옵니까? 우선 13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이제 분수식 두 개 계산하니까 얘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6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3분의 39 마이너스 16 해서 몇 나오겠다? 3분의 23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 문제, 예, 여러분 나중에 물리 배우면 물리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답은 3번. 같이 풀어봐도 될까요? 자,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요. 사실 X축은 항상 이 거리, 속력 이런 문제 나면 X축은 항상 시각 t예요. 그런데 뭐가 항상 달라져? Y축이요. 가속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속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위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셋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누구? 속도야.
왜? 속도는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 즉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가속도를 알 수 있고 얘를 적분해요. 즉 넓이를 확인을 해버리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동거리도 확인할 수 있고 중간에 낑겨서 가속도하고 위치 양쪽으로 다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문제용이라서 속도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었다. 즉 속도가 0인 경우가 있었다지. 자, 속도가 0인 경우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속도가 1초 동안 멈췄어.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 바닥에 이렇게 1초 깔려 있었던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므로 얘는 틀렸어요. 하지만 이 그림을 보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하기 좋게 만들어진 구간이 하나 보이지? 요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는 뭘까? 우리는 이런 걸 무슨 운동이라 부르지? 등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등속도 운동. 자,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몇일 때다? 0일 때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1초 동안 멈춘 적은 없지만 1초 동안 등속도 운동은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피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자,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일어나는 엄청 중요한 사실은 방향이 바뀔 때 일어나는 엄청 중요한 사실은 속도가 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바로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되잖아. 요 구간에서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끝 구간에서는요? 끝 구간에선 여기 이런 게 있다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없잖아. 그냥 얘는 뭐야? 멈췄다가 시작한 거고 얘는 끝나면서 멈춘 것에 불과해요. 방향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몇 번 바꿨다? 2번 바꿨다. 몇 초와 몇 초에서 2초와 4초에서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원점에 있었다죠. 맞습니까? 자, 위치 변화량이에요. 위치 변화량은 그냥 속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적분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적분을 했더니 4초는 여기거든. 와, 적분값 이거 두 개 더한 게 0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자, 적분 이거 2개 더하면 0 나옵니까? 나오죠. 왜? 양의 넓이, 음의 넓이. 이렇게 돼서 그냥 0 나와요. 그러므로 3번은 맞다 되겠습니다. 자, 4번.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었다 라고 나오죠. 자, 원점으로부터의 위치의 변화량을 묻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자, 위치의 변화량은 뭐 하라 그랬어? 적분하라 그랬지. 그래서 얘를 막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적분했을 때 몇 초에서? 7초에서 가장 많을 거예요. 왜? 여기까지는 제로잖아. 그죠? 그러므로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적분값이 큰 거니까 아무래도 6초에서 잘린 요 면적보다는 7초까지 간 면적의 넓이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초 후? 7초 후로 바뀌어야 돼요. 자, 5번. 전피가 출발하고 나서 실제 동안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얘를 모두 어떻게 해주면 돼? 양수화시켜서 더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얘는요.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이렇게 합치면 넓이 몇이야? 2지. 넓이 똑같으니까 얘도 2 나오죠. 자, 얘 이렇게 하면은 넓이 2였거든? 요거 2개 합치면 또 2잖아. 그래서 전체 넓이 몇이야? 8.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몇이다? 넓이인 8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없어요? 이런 비극적인 선생님 안 계신데? 죄송한데 마지막 페이지가 하나가 없어요. 마지막 페이지 하나만 뽑아주세요. 당첨 갖고 와. 빠뜨리면 안 돼. 네. 자, 우선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t가 t0일 때, t0라는 시각일 때 전피의 위치를 우리는 x0, 속도를 v0라 하겠다요. 자, 얘는 뭐야? 태초의 위치, 태초의 속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현재 위치 x를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태초에 있던 위치에다가 뭔 작업을 한다?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t0부터 죄송해요. t0 이렇게 쓰셔야겠죠? 자, 인테그럴 t0에서 t까지 v 네, vt 이렇게 되겠네요. vt dt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적어 놓았던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태초의 위치에다가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현재 위치가 나온다.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야, 속도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태초의 속도에다가 인테그럴 t는 0에서 t까지 요번에 뭐를 적분하면 된다? 가속도 at dt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가속도라는 걸 가지고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뭐를 해준다? 적분을 하세요. 자, 그래서 속도가 나왔어.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또 뭔 짓을 해준다?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예전에 배웠던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자, 아래 있는 문제요. 선생님이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힌트가 필요하신 분은 힌트 요청하세요. 힌트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힌트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잡기 위한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아, 힌트 알려달라고요? 예. 우선 이 문제 가장 중요한 핵심 표현은 뭐야? 최소값. 따라잡다라는 거예요. 자, P하고 Q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누가 먼저 출발했어? P가 막 출발해서 갔지. 근데 Q가 따라잡았대. 이때 나오는 등식은 P가 막 가고 있는데 Q가 훅 따라잡았대. 위치. 예, 위치가 같다. 예, 맞아요. 거리가 같다, 위치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P하고 Q가 있거든. 하나는 가속도 막 속도 이런 게 주어졌어. 막 적분해야 되는 녀석이야. 근데 한 놈은 뭐야? 등속도 운동이야. 등속도, 일정한 속도. 등속도 운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막 적분까지 나오는 복잡한 식이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감 못 잡는구나. 자, 우리 같이 풀어도 될까요? 아, 좀만 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동점 P는 처음 속도 6m/s로 점 A를 출발하여 가속도 2m/s의 제곱으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다. P가 출발한 후 2초 후에 동점 Q가 A를 출발하여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 등속도 운동 km/s로 P를 쫓아간다.
Q가 P를 따라잡기 위한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다시피요. 자, 한 점이 한 점을 따라잡는다 라는 얘기는요. 움직인 거리가 같다. 혹은 얘네들의 위치가 같다. 이런 개념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같다라는 개념은 결국 뭔데? 등식이잖아. 맞으니까 얘를 등식을 세워서 풀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P의 거리 혹은 위치라고 불리는 녀석을 선생님이 구해보려고 해. 얘는요, 한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위치와 거리가 어때? 사실은 같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야, P에 대해서 지금 가속도를 주고 있네. 초기 속도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바로 위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이 가속도를 뭘 해서? 적분해서 속도를 우선 구할 거고 다시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 위치까지 가려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P의 속도를 PV라고 이렇게 한번 VP라고 하자. 속도니까 VP. P의 속도다라고 해서 VP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얘 최초의 속도는 뭐래? 6m/s였대요. 그리고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가속도를 적어 놓을 겁니다. 2랍니다. 그리고 dt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P라는 점에 움직이는 속도를 구할 수 있지. 자, 얘는 6 더하기 2t의 0에서 t까지이므로 뭐다? 2t 플러스 6이라는 이런 속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속도였어? 위치였어? 위치죠. 등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위치까지 갈 겁니다. 자, 얘를 XP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XP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녀석은 얘 맨 처음에 출발했던 위치가 어디였어? 뭐 0 이런 기준은 없지만 같은 데서 출발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0이라고 치고 그냥 막바로 요 녀석 적분해서 위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0에서 t까지 2t 플러스 6의 dt야 라고 이렇게 적었어. 그래서 얘를 풉니다. t의 제곱 플러스 6t의 t0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다? t의 제곱 플러스 6t라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위치 하나 나왔어.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뭐야? Q의 위치를 구해야 되는 상태죠. 자, Q의 위치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XQ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얘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선생님이 보통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라고 했어. 뭐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속력 자리에 뭐가 보여요? K가 보여요. 그리고 시간은 2초 후에 출발했으니까 얘가 t만큼 움직였을 때 위치지? 얘는 몇 초 움직였어? t-2초만큼 움직였을 거야. 이게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K에 t-2만큼 움직였어. 그런데 얘네 둘이 같아지는 값의 K의 최소값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해. 자, 얘 그림으로 그리면 t에 관한 이차 함수지. 그리고 얘는 t 플러스 6이니까 그 t절편이 0하고 마이너스 6에 오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될 거야. 맞나? 그런데 중요한 건 t에는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2초 이런 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요 빨간색 그림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요, 요 Q에 해당되는 요 녀석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직선은 몇 콤마 며칠 지난다? 2,0을 지나는 때 기울기는 모르겠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 2 이렇게 잡아놨어. 얘가 2,0이거든. 얘를 지난다야. 그러면서 이제 얘가 거꾸로 갈 건 아니니까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일 거 아니야. 맞아? 그렇다 보면은요. 되게 빨리 가면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K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건 기울기의 최소값 구하는 거지. 어머, 그러면 만나긴 만나지. 이 기울기도 이 기울기도 이 기울기도 하다 보면 무슨 기울기가 생겨나? 접하는 경우가 생겨날 거예요. 이게 최소 마지노선이야. 왜? 이 접하는 경우보다 더 기울기가 없어져 버리면 얘네가 만날 일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을 거기 때문에요. 최소값은 결국 어떤 경우야? 접하는 경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가 있을 때 이 기울기가 급하면 되게 빨리 만날 거야. 속도가 빠르면. 좀 느려져도 만나긴 만나. 좀 느려져도 만나긴 만나. 그래서 최소 만나는 지점이 접하는 어느 한순간일 거고 K가 얘보다 더 낮아버리게 되면 만날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K의 최소값 구한다라는 건 뭘 구한다? 2차와 1차의 접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 2차와 1차의 관계 나오면 무조건 뭐로 푼다? D는 0m로 푼다라고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별식 D 써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판별식이라는 건 항상 뭐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이론이야?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와, 선생님 얘 가지고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요? 같다라고 놓고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2차 방정식 만들면 t의 제곱 플러스 6t는 kt 마이너스 2k가 됨으로 넘기면 t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k의 t 플러스 2k는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판별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결국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마이너스 8k는 0이 돼서 k의 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36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왔네요. 자, 요거 구해봐야겠죠. 인수분해하면 뭐가 됩니까? 뭐하고 뭐가 되나? 마이너스 18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K의 값은 2 혹은 K의 값은 18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뭐가 답이지? 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그림을 좀 그려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0이고 6이었어요. 자, 2,0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요, 접하는 방향이 이쪽으로도 한번 접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한번 접할 수 있어요. 자, 요때가 기울기가 몇일 때다? 2. 요때가 기울기가 몇일 때다? 18이 될 때예요.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어? K의 최소값은 18이 되겠지. 왜? 기울기가 이면 마이너스 초에서 만나야 돼. 근데 마이너스 몇 초 이런 건 없잖아. 그러므로 답은 18이 되는 거예요. 욕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로써 수학투 수업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뭐 합니까? 다음 주부터는 기하 쪽, 이과 쪽 수업을 들을 학생들 기하 쪽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과를 안 갈 거예요 라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빼요? 네? 빼요? 네, 빼서 가까우세요.